지이영지 불여기, 최이절지 불가장보, 금옥만당 막진응수, 부기이교 자유기구, 공수신퇴 천지도. 안녕하세요. 인생톡톡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9장 신퇴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천천히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삶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대화에 집중하기 위하여 영상을 잠시 꺼두겠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저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울림을 느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과함의 시대를 사는 당신에게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라는 말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은 쉴 새 없이 울리고 SNS에서는 누군가의 화려한 성공담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성과는 늘 최고여야 하고 매출은 전년 대비 상승해야 하며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인스타그램업을 해야 한다고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2500년 전에 이미 이런 끝없는 추구의 허상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가득 채우려는 욕망이 오히려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치 물잔을 너무 가득 채우면 오히려 쏟아지듯 삶을 너무 가득 채우면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과함의 폐해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업무 시간을 늘리고 늘려 번아웃에 이르는 직장인들, 더 많은 학원과 과외로 지친 학생들, 끊임없는 소비로 카드빚은 쌓여가는데도 멈출 수 없는 사람들, SNS에 완벽한 삶을 쫓다가 우울감에 빠지는 젊은이들,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하고 성공을 쫓는 노년층, 특히 디지털 시대는 이러한 과함을 더욱 부추깁니다. 24시간 연결된 메신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뉴스피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업무 알림까지 우리의 일상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찬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공허함을 느끼고 있지 않나요? 노자가 말하는 불여기이는 멈추는 것만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무언가를 채우기에 앞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를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에 앞서 왜 달려가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의 진정한 풍요는 채움이 아닌 비움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정을 비우고 가족과 저녁을 먹거나 SNS를 끄고 책 한 권을 온전히 읽거나 회사에서 받은 연락을 잠시 미루고 산책을 하는 것. 이런 작은 비움의 실천이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자는 공수신퇴 천지도라고 했습니다. 성과를 이루고 나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라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이는 단순히 은퇴나 사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적절한 멈춤과 비움을 실천하라는 깊은 통찰을 전해줍니다. 이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디서 멈춰야 할지, 무엇을 비워야 할지를,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2500년이 지난 지금, 노자의 지혜는 과함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채우지 마세요. 비워두세요. 매일 빽빽한 일정을 채우고 더 많은 실적을 쌓고 더 많은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컵을 물로 가득 채우면 한 방울만 더해도 넘쳐버리듯 우리의 삶도 적당한 여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채움에 집착할까요? 빈 시간이 생기면 불안해지고 할 일이 없으면 초조해집니다. 마치 빈 공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일정 관리 앱은 늘 빼곡하게 채워져 있고 주말마저 각종 약속과 일정으로 가득 찹니다. 밀려오는 이메일, 끝없는 회의, 처리해야 할 업무는 마치 성난 파도처럼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은 대부분 비어있는 시간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 떠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 일정 없이 여유롭게 보낸 주말에 마주친 우연한 행복.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느낀 삶의 깊은 통찰. 잠시 멈춰서서 바라본 하늘의 아름다움. 약속 없는 저녁에 즐긴 가족과의 소소한 대화. 동양 예술에서는 여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림의 빈 공간이 오히려 그림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삶의 여백도 그렇습니다. 쉼없이 달리는 삶이 아닌 때로는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과도한 일정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번아웃으로 이어지고 쉼없는 일정은 창의성을 저해합니다. 우리 뇌도 적절한 휴식이 있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비움의 가치를 인정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은 의도적으로 비워두기. 주말 일정의 절반은 비워두고 즉흥적으로 보내기. 불필요한 약속과 일정을 과감히 정리하기. 하루 중 잠시라도 명상하는 시간 가지기. 일정 사이에 충분한 여유 시간 두기. 노자가 말한 불여기이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채우기를 멈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찾아야 할 지혜입니다. 삶의 여백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워진 컵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당신의 삶에도 그런 여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은 얼마나 채워져 있나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당신은 얼마나 행복한가요? 성공이 절정일 때 물러나세요. 승진과 성과에 도취되어 자만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스스로 물러설 줄 아는 지혜야말로 진정한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노자가 말한 공수신퇴의 깊은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절정에서의 물러남이 주는 지혜.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붙잡으려 할수록 성공은 더 빨리 무너지곤 합니다. 마치 모래를 꽉 쥐면 더 빨리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변의 예시를 살펴보면 이런 진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점에서 은퇴한 운동선수는 영웅으로 기억되지만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한 선수는 안타까운 뒷모습만 남깁니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승계한 기업가는 존경받지만 권력을 놓지 못하는 경영자는 결국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인기 절정에 자발적으로 무대를 떠난 예술가는 더 큰 명성을 얻지만 끝까지 인기를 놓지 못하는 스타는 쓸쓸한 말년을 보내곤 합니다. 물러남의 진정한 의미. 하지만 물러남이 단순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은둔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는 것,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는 것,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 삶의 다른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적용. 현대사회에서 이런 물러남의 지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성과 압박 속에서 스스로 멈출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다음 팀원에게 리더십을 넘기기, 높은 실적을 달성한 후 잠시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기, 사업이 안정될 때 신뢰할 수 있는 후계자에게 권한 이양하기, 목표를 달성했을 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용기 내기, 절정의 순간에 자발적으로 한 발 물러나 조언자의 역할을 맡기,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물러남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성장과 성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것은 또 다른 정상을 오르기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노자의 천지도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해가 저무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듯이 우리도 성공의 정점에서 자연스럽게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더 큰 지혜이자 더 오래가는 성공의 비결일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정점에 서 있나요? 그리고 그 정점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비움의 미학을 실천하세요. 현대인의 삶은 마치 꽉 채워진 창고와 같습니다. 물건으로 가득 찬 집, 일정으로 빼곡한 캘린더, 알림으로 넘쳐나는 스마트폰까지 이제는 비움으로써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는 삶의 미학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디지털 디톡스의 시작. 하루에 한 번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요를 즐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고요 속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밖의 새소리에 귀 기울이기, 하늘의 구름 변화를 관찰하기, 차 한 잔의 향과 맛을 온전히 느끼기,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기,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을 새롭게 발견하기, 소비와 집착에서 벗어나기. 불필요한 소비와 집착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 정리하기, 충동 구매를 하기 전 하루 정도 고민하기, SNS에서 보이는 남들의 삶과 비교하지 않기, 꼭 필요한 것인지 진지하게 자문하기, 물건이 아닌 경험과 추억에 투자하기, 나만의 속도 찾기. 우리는 늘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자신만의 속도를 찾을 때 옵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페이스 유지하기, 자신의 한계와 컨디션을 인정하기, 쉬어가는 것을 게으름이 아닌 재충전으로 여기기, 자신만의 성공 기준 세우기, 작은 진전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 성과 이후의 여유. 성과를 이루었다면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숨을 고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달성한 목표를 차분히 되돌아보기, 다음 단계를 위한 에너지 축적하기,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새로운 도전을 위한 영감 찾기,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배운 교훈 정리하기. 일상적 실천 방법. 비움의 미학은 거창한 것이 아닌 작은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간 묵상하기, 식사할 때는 휴대폰 보지 않기, 하루 한 번은 산책하며 생각 정리하기, 주말에는 완전한 휴식 시간 가지기, 잠들기 전 감사한 일 떠올리기. 우리가 비워낼수록 역설적으로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집니다. 마음의 여유, 깊은 통찰, 진정한 관계, 순수한 기쁨이 그것입니다.
노자가 말한 비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삶의 지혜가 되어줍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비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비움을 통해 어떤 충만함을 얻고 싶으신가요? 비움의 미학은 단순한 삭제나 포기가 아닌 더 본질적이고 의미 있는 것들을 위한 공간 마련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채움과 비움의 조화를 찾아서 우리는 늘 채움만을 생각하지만 오히려 비움의 지혜가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이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무는 잎을 떨구어야 새싹이 돋고 달은 기웠다가 차오르며 조수는 밀물과 썰물을 반복합니다. 노자가 말하는 천지도는 바로 이런 자연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현대인의 채움에 대한 집착.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더 높은 직위로 이력서를 채우기, 더 많은 지식으로 머리를 채우기, 더 비싼 물건으로 집을 채우기, 더 바쁜 일정으로 시간을 채우기, 더 많은 좋아요로 SNS를 채우기. 하지만 이런 채움의 끝에서 우리는 종종 더 큰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 자연에서 배우는 비움의 지혜. 자연의 이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겨울이 되어 잎을 떨군 나무가 봄에 더 아름답게 피어나듯이 때로는 내려놓음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달이 차면 기울듯이 정점에서의 겸손한 물러남이 필요합니다. 바다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만하지 않는 겸손이 중요합니다. 비움의 실천적 의미. 비움은 단순히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본질적인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비워내어 진정한 필요를 채우는 것. 그동안의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리듬을 찾는 것.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관계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현대적 실천 방안. 이제 우리도 끊임없는 성취와 소유의 굴레에서 벗어나 비움과 절제의 미덕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과 같은 작은 실천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 1시간은 완전한 휴식을 위해 비워두기. 집안의 물건을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비우기. 디지털 기기에서 불필요한 앱과 파일 정리하기. 마음속 부정적 감정과 스트레스 내려놓기. 과도한 욕심과 집착 돌아보고 비우기. 이러한 비움의 실천이야말로 현대인이 찾아야 할 진정한 행복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노자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더 절실해졌습니다. 채움을 향한 끝없는 질주에서 잠시 멈춰서서 비움이 가져다주는 충만함을 경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이 복잡한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도덕경 9장 신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부터 비움을 실천해 보세요. 인생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달라 보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도덕경 10장 현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인생톡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